스마트폰 한 번 손에 쥐면 몇 시간이고 들여다보기. 핫딜이나 세일을 지나치지 못하고 연달아 쇼핑하기. 넷플릭스 시리즈를 밤새 몰아서 보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빠져드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게임, 음란물, 음식, 술, 담배 등 하는 즉시 쾌락을 얻는 것들이 널린 풍요의 세상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디지털 도파민을 전달하죠. 솔직히 저도 유튜브 쇼츠 중독자예요. 잠들기 전까지 내일이 몇 시간이고 봐요. 그러다가 하려던 일은 시작도 못하고 잠들죠. 다음 날에는 좀 일찍 잘걸 하고 후회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지 않았으면 하거나 후회하는 행동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사회생활 잘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이 정도 보상은 줄 수 있지 않나 싶으신가요? 어떤 행동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되었을 때 장점보다 단점이 강해지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일어나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독이 뇌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면 먼저 도파민을 이해해야 해요. 스탠퍼드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NRM키의 책 도파민 네이션은 도파민으로 버텨내면서도 그 중독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쾌락과 고통의 줄다리기를 알려줍니다. 도파민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로 보상 과정에 관여해요. 쾌락을 경험할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은 뇌의 기본 도파민 생산량을 55% 늘리고 섹스는 100%, 니코틴은 150%, 코카인은 225%, 암페타민 같은 약물은 무려 1000%까지 늘려요. 도파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분비할수록 행동의 중독성은 더 커지죠. 저자 NRM키도 로맨스 소설 중독자였음을 고백합니다. 40살쯤 되었을 때 로맨스 소설 트와일라잇에 빠졌고 그 후로 더 생생하고 에로틱하게 표현한 로맨스 소설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사람을 만나거나 요리를 하는 대신 읽고 잠을 자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대신 읽었어요. 심지어 일터에 가져가서 미팅 사이사이에 읽기도 했죠. 저자 NRM키의 이야기는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그게 술일 수도, 매운 음식이나 게임, 영상일 수도 있죠. 우리는 계속 먹거나 놀거나 보거나 읽는 것으로 쾌락 자극을 이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점점 더 큰 쾌락 자극을 찾게 돼요. 더 독한 술, 더 매운 음식, 더 흥미로운 게임,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는 거예요. 신경과학자들은 도파민 물질에 오랫동안 과하게 기댈 경우 뇌가 도파민 부족 상태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비중독자의 뇌와 약물 중독자의 뇌를 비교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제어되는 뇌의 사진에서는 강낭콩 모양의 도파민을 수용하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밝게 나타나요.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이 고도로 활성화되어 있음을 의미해요. 반면 중독자의 뇌에서는 강낭콩 모양 부분이 빨간색을 거의 혹은 아예 띠지 않아요. 도파민이 거의 혹은 아예 전달되지 않았음을 의미해요. 중독자의 뇌는 도파민 생산과 전달을 억제해서 도파민 결핍 상태를 만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쾌락 자체를 쫓는 행위가 그 어떤 쾌락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셈이죠. 도파민 수용체 이상은 약물 중독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쾌락의 대상을 계속 탐닉하다 보면 이전만큼 즐겁지 않다는 걸 느낄 거예요. 상실감이나 좌절감도 함께 찾아오죠. 놀랍게도 이런 고통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과 쾌락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같아요. 저자 NRM키는 쾌락과 고통을 저울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쾌락을 경험할 때 도파민이 보상 경로에 분비되고 저울은 쾌락 쪽으로 기울어요. 더 많이, 더 빨리 기울어질수록 더 많은 쾌락을 느끼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저울의 속성이에요. 한쪽으로 오랫동안 기울어져 있지 않으려 해요. 수평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죠. 저울이 쾌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다시 수평으로 되돌리려는 자기 조절 시스템이 작동해요. 하지만 저울이 수평이 된다고 멈추지 않아요. 쾌락으로 얻은 만큼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져요. 담배를 끊을 때 찾아오는 금단 증상이 그 예죠. 고통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은 상당 기간 절제를 해도 다시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금연에 자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나중에는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도 중독 대상의 도움이 필요해져요. 뇌과학으로 살펴보면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 원인이 된 쾌락보다 더 오래가며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끊임없이 쾌락을 쫓고 고통은 피하는 사이에 뇌는 쾌락을 얻는데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해진 반면 아주 작은 상처에도 고통을 느끼게 된 거죠. 이대로 극단적인 시소를 타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쾌락과 고통이 수평을 이뤄서 아침에 산책하거나 가족과 대화, 방 청소 같은 소소한 행동으로도 기분 좋은 도파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주 고지식하게도 절제에 있어요.
중독을 끊는 데서 오는 고통을 그저 마주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피곤하고 의지도 바닥이라 스마트폰, 게임, 술, 음란물, 매운 음식 등 지금 당장 기댈 수 있는 것으로 도피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딱 멈추고 다시 세상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사실 현실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저자 NRM기는 일에서 얻는 보람에 초점을 맞췄어요. 다시 환자를 돌보는 데 집중했고 로맨스 소설박 진짜 세상 이야기에 몰입했어요. 다행히도 책 도파민 네이션에는 중독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4주, 그러니까 한 달이에요. 최소 4주 동안 참고 견디면 뇌의 보상 경로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어요.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사람에게 4주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물론 4주를 잘 견디고 나서도 다시 중독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중독과 싸워서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독을 이기는 과정이거든요. 많이 시도할수록 중독에서 벗어날 확률이 올라가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고쳐야 하나 싶을 때는 지금이 중독에서 벗어날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뇌는 점점 더 망가지고 치르는 대가 역시 점점 더 커지니까요. 당장 좋은 것보다는 끝이 좋은 것, 고통이 먼저 오고 즐거움이 나중에 오는 것이 건강한 뇌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책 도파민 네이션에는 대마초나 코카인, 약물, 자위 중독 같은 더 독한 사례들도 많이 나와요. 저자 자신의 로맨스 소설 중독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죠. 그래서 너그러이 이해받고 위로받는 듯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중독에 빠질 수 있구나. 누구나 살면서 실수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고 쓸모없는 것에 몰두하기도 하는구나. 그래도 다시 잘해보려고 하면 되는구나. 혼자만의 쾌락의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뇌를 건강하게 지키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